새벽 4시 안동 하회마을 입구의 단칸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이춘자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찰보리 가루를 반죽하고 손바닥만 한 방을 빚었습니다. 20살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밤새 반죽을 치대느라 손톱 밑은 늘 까맣게 물들었지요. 아들 성우가 구석의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춘자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빵이 익는 동안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썹을 닮았습니다. 네 공부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춘자는 매일 아침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비계에서 떨어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춘자는 보자기에 빵 20개를 쌌습니다. 성우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읍내 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버스는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낙동강의 안개가 흘렀습니다. 장터는 이미 부산했습니다. 춘자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빵 한 개에 10원. 점심때쯤 되면 대부분 팔렸습니다. 하루 200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어느 날 춘자는 장터 한쪽에 앉은 노파를 보았습니다. 노파는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귀, 청궁, 작약이 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빵을 다 팔고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파는 춘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나 보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약초를요. 그날부터 춘자는 장이 파하면 노파 옆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약초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것이 열을 내리고 어느 것이 기운을 돋우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춘자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2달 후 춘자는 약초차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칸방 아궁이에서 약재를 끓이면 방 안가득 쓴 냄새가 퍼졌습니다. 성우는 코를 막았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약이다. 사람 살리는 거야. 춘자는 달인 약초차를 보자기에 싸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빵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한 병에 50원. 사람들은 춘자의 차를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감기가 나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춘자의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약초를 다듬고 끓이고 병에 담는 손길에는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몰랐습니다. 그 손끝이 훗날 약초가 아닌 다른 것을 만지게 될 거라는 걸. 사람을 살리던 손이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걸. 1974년 봄 춘자는 25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터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춘자는 78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댁으로 오이소. 편히 지내셔야지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동의 단칸방은 여전히 좁았지만 그녀에겐 익숙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요새 허리도 안 좋으시잖습니까?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아파트 넓습니다. 방도 하나 비워뒀어요. 결국 춘자는 짐을 쌌습니다. 보따리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와 낡은 약초암, 그리고 성우가 어렸을 적 쓰던 공책 한 권. 춘자는 그것들을 천천히 챙겼습니다. 대구행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낙동강이 멀어졌습니다. 하회마을의 기와집들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는 높았습니다. 15층. 춘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40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이소. 엄마.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 옆에 며느리 김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은 얇았습니다. 지연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춘자는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의는 바랐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춘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 고맙다. 춘자에게 주어진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은 좁았고 햇빛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춘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풀고 약초함을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이 차린 음식은 깔끔했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빵. 춘자는 포크질이 서툴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된장이 없었습니다. 멸치도 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다. 내가 해줄락 하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춘자는 물러났습니다. 식탁에는 시리얼과 우유가 놓였습니다. 춘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는 부엌에서 된장을 담그려 했습니다. 메주를 사와서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된장이다. 담가 놓으면 겨울에 먹을 수 있지. 어머님, 여긴 아파트예요. 된장 냄새가 옷에 벨까 봐요. 이웃 사람들도 싫어할 거예요. 춘자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가. 사서 드시면 되잖아요. 요즘 마트에 좋은 된장 많아요.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메주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춘자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낮에 필라테스를 다녔습니다. 춘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투리는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며느리 앞에서 말을 줄였습니다. 찌개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향초가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춘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려다 거실에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것을 주웠습니다. 불을 켜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입소동의서. 위임인 박성호. 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는 반으로 찢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나머지 반쪽도 찾아냈습니다. 입소 예정일 2003년 11월 15일. 오늘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춘자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네가 나를 내친다 이거가.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가.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동의서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구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해가 뜨자 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약초함을 꺼냈습니다. 함 안에는 오래된 약재들이 있었습니다. 황백, 감국, 익모초. 춘자는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람 살리던 손이었제.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약초함을 닫고 다시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춘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배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춘자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우야, 예, 엄마. 나 요양병원 가는 기가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묻는 말이 있는데 춘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춘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지연이랑 상의했는데요. 상해. 이 엄마 버리는 걸 상의했다. 이 말이가?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건강 때문이에요. 여기선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네 뜻대로 해라. 춘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자는 말을 줄였습니다. 식사 때도 거실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불안해했습니다. 지연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속이 너무 더부룩해요. 소화가 안 돼요. 성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물은 싫어요. 춘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셔라. 순한 약초차다. 속 편하게 해준다. 지연은 춘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춘자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지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약간 났지만 목 넘김은 부드러웠습니다. 찻잔을 다 비우자 춘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향이 좋네요.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지연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소파에서 작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퇴근한 건 밤 9시였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춘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니도 이거 마셔라. 피곤해 보인다. 성우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그냥 약초차다. 기운 나는 거. 성우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향 좋네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찻잔을 다 비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 눈이 감겼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춘자는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칼이 보였습니다. 안동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나무였고 날은 무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춘자는 칼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 손으로 네 밥 해줬는데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마무리해야겠구나. 춘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기대자고 있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참 예뻤는데 춘자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빵 구웠제. 네 공부시킨다고. 네가 대학 갈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나.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니는 엄마를 버린다 카더라. 춘자는 칼을 들었습니다. 날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네 혀로 날 욕받지. 요양병원 보낸다 카면서 이제 조용히 해라. 춘자는 성우의 입을 벌렸습니다. 성우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혀를 눌렀습니다. 춘자는 힘을 주었습니다. 성우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춘자는 칼을 빼냈습니다. 혀 끝이 잘려나갔습니다. 성우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뜨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춘자는 행주를 가져와 아들의 입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성호야. 근데 엄마도 할 말은 해야겠다. 춘자는 소파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을 마루에 놓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춘자는 그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지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연의 입도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다. 엄마 무시하고 냄새난다 카고. 춘자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입을 벌렸습니다. 칼날이 혀를 눌렀습니다. 지연의 몸이 떨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혀 끝이 잘려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춘자는 다시 행주로 닦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는 피 냄새가 퍼졌습니다. 춘자는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춘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춘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춘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동서 온 이춘자요.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춘자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곧 와주이소. 춘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대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괴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신문 일면에 춘자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친자식의 혀를 자른 70대 노모.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 춘자의 연금이 성우 계좌로 이체된 내역, 지연이 이웃에게 했던 말들. 시어머니가 집안 냄새를 다 버린다. 빨리 보내야 한다. 법정에서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혀를 다친 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춘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학대, 정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단이 잔혹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춘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여론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인데 자식이 먼저 잘못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형을 10년으로 감형합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구여자교도소는 춥고 좁았습니다. 춘자는 80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수감자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혀 자른 할머니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세면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독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도관이 찾아왔습니다. 이춘자 씨 작업반 배정 받으셨습니다. 바느질 반입니다. 춘자는 바느질반으로 갔습니다. 젊은 수감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춘자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는 자리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을 깨었습니다. 천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느질 잘하시네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부터 했으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실밥이 풀려요. 춘자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늘을 잡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라이 잡고 천천히 박아라. 급하면 삐뚤어진다. 여자는 따라했습니다. 춘자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춘자를 이모님이라 부르는 수감자들이 늘었습니다. 바느질반은 조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그들에게 단추 다는 법, 옷 기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감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모님은 왜 여기 들어오셨어요? 춘자는 바늘을 멈췄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자식을 다치게 했다. 왜요? 춘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자식이 날 버리려 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라이 하면 안 됐지. 한 수감자가 말했습니다. 이모님도 서러웠잖아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러웠지. 근데 서럽다고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실밥 잘못 꿰면 풀고 다시 꿰면 된다. 인생도 그라제. 근데 나는 실 대신 칼을 들었다. 그게 내 잘못이다. 바느질반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늘이 천을 찌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교도소 담 너머로 벚꽃이 피었습니다. 춘자는 하회마을의 봄을 떠올렸습니다. 낙동강변의 버들, 골목길의 개나리. 감옥은 새창살이 아이라.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그 마음이 진짜 감옥이지. 그날 밤 춘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성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엄마가 더 잘못했다. 엄마는 네가 무서웠다. 버림받는 게. 근데 무서워서 더 나쁜 짓을 했구나. 네 용서 안 바란다. 그냥 엄마 말만 들어라.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네 마누라도 네 자식도 엄마가 네한테 그라이 가르쳤어야 했는데 엄마가 못 가르쳤다. 미안하다. 춘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교도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바느질반에 있었습니다. 손은 더 떨렸지만
바늘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어느 봄날 교도관이 찾아왔습니다. 이춘자 씨, 면회 오셨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아들분이십니다. 춘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춘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성우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성우의 목소리는 어눌했습니다. 혀를 다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춘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그래.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날 용서해라. 엄마가 더 나쁜 짓 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올게요. 오지 마라. 네 인생 살아라. 춘자는 돌아섰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춘자는 바느질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을 깨었습니다. 천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피 대신 실, 복수 대신 용서. 춘자는 바늘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코를 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창밖으로 봄빛이 쏟아졌습니다. 교도소 담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것이 춘자의 마지막 봄이었습니다.